더 뉴스 2부 시작합니다. 북한이 오늘 새벽 9.19 남북 군사합의에서 지정한 동해와 서해 완충구역에서 포사격을 실시했습니다. 어젯밤에는 군용기 10여 대가 전술조치선 남쪽으로 내려와 위협 비행을 하고 동해상으로는 탄도미사일까지 발사했습니다. 국가안보실은 긴급 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북한의 9.19 군사합의 위반을 강력 규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북한의 군사합의 위반을 비판하고 빈틈없는 대비태세를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북한의 핵 개발에 기여하고 있는 기관 16곳과 개인 15명에 대해 독자적인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독자적인 대북 제재를 단행한 건 지난 2017년 이후 5년 만입니다.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전 정부 고위 인사들을 무더기로 수사 의뢰하기로 하면서 정치권 공방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헌법을 유린한 초유의 사태라며 거세게 반발했고 국민의힘은 수사에 예외나 성역은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가 지난달에도 예상보다 더 오른 걸로 나타나 강도 높은 금리 인상에도 인플레이션이 좀처럼 잡히지 않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IMF 총재는 그럼에도 금리 인상을 멈추면 더 큰 혼란이 있을 거라며 각국 중앙은행에 강도 높은 긴축 재정을 이어갈 것을 주문했습니다. 주말에는 나들이 하기 좋은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 화요일에는 아침 기온이 4도까지 내려가면서 초겨울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YTN 김영주입니다. 네, 더 정치 시작하겠습니다. 북한이 오늘 새벽 NLL 북방 한계선 북쪽 서해와 동해 완충 해상 지역에 170여 발의 포사격을 하고 군용기 10여 대가 비행금지구역 군사분계선 근처까지 내려와서 위협 비행을 하는 등 도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야는 북한의 심야 도발에도 머리를 맞대기는커녕 니탓, 남탓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북핵 위기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합작품이라면서 5년 사기극은 심판받을 것이라고 비난했고 이재명 대표는 여당이 민생보다는 내부 결집용 안보 포퓰리즘에 집중하고 있다며 이 안보가 국민의 삶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9.19 군사합의 위반이 맞다면서 확고한 대적관을 강조했는데요.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듣고서 더 정치 풀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지금 준비해갖고 온 삼축체제라는 것이 언론에서는 굉장히 무기력해졌다 이런 평가도 하는데 그건 우려가 반영된 거라고 보고 삼축체제는 유효한 방어체계입니다. 이런 대량 응징보복이라고 하는 삼축체계의 마지막 단계도 사전에 전쟁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상당한 심리적 사회적 억제 수단이 됩니다. 정부 여당이 민생보다는 내부 결집용 안보 포퓰리즘에 집중하는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국가의 작용인데 안타깝게도 국민의 삶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방향으로 잘못 작동되고 있다. 네, 지난밤 북한 도발을 두고서 정치권은 일제히 북한을 규탄하면서도 한반도 정세에 지금 촉각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어제 감사원의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 감사 중간 발표에 대해서도 여야가 지금 첨예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오늘의 전국 현안을 최영두 국민의힘 의원, 김원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의 입장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오늘 아침 발언까지 들어봤는데요. 먼저 김원희 의원님, 지금 야당에서는 이게 일종의 파퓰리즘이다, 안보 파퓰리즘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뭐 일단 전제로 말씀드린 것은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라는 말씀이고요. 사실 이번 요즘 계속 지속되고 있는 그리고 빈발하고 있는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경고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예.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북한의 경제 발전과 평화와 정권 유지는 무력 도발을 통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다. 네. 지금이라도 교류와 협력, 소통, 평화의 길로 나와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다만 지금 요즘 국민의힘에서 보여주고 있는 발언들이 좀 과한 거 아니냐. 안보 포퓰리즘에 기반한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 거죠. 네.
정지석 위원장은 뭐 오늘 SNS 글을 올렸는데 북핵 위기가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합작품이다. 뭐 5년 사기극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심판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네요. 예. 사실 민주당에 지금 김원희 의원처럼 저렇게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건 여야가 없는 문제고요. 그럼요. 예, 안보는 정말 이 비상입니다. 그리고 6.25 남침 이후로 가장 큰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우선에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어긴 지는 오래됐고요. 지금 9.19 군사 합의도 다 짓밟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더구나 그 얼마 전까지 집권했고 또 지금 국회에서 막강한 다수당의 대표가 지금 당면한 임박한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는 제대로 한마디 하지 않으면서 그걸 갑자기 국내용으로 쓴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말씀 또 하나 하셨죠. 문제는 뭐냐면은 자 우리가 지금 민주당이 이전에 참 북한에 대해서 뭔가 합의와 평화를 만든 노력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 합의의 당사자지 않습니까? 이 당사자인데 북한이 이걸 깨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은 당사자로서 더 강하게 이야기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국론도 딱 통일이 되고 이 외적의 침입에 대해서는 지금 압도적인 군사력도 중요하지만 국민 내부의 국론 통일 또 지키는 안보의식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이걸 예. 내 탓을 하면 안 되고요. 지금 푸틴의 막강한 핵무력을 상대로 젤렌스키가 있던 건 뭡니까? 딱 또 뭉친 그 안보 태세 아니겠습니까? 예. 북한이 이번에 도발을 하면서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비판을 했거든요. 예. 자 보시죠. 그 저희들의 우리 민주당의 우려가 그냥 거짓이 아닌 게 정진석 우리 비대위원장 뭐라고 하셨습니까? 91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무효화하자, 파기하자. 그다음에 9.19 남북 군사 합의를 파기하자. 이렇게 나갔어요. 예, 예. 또 김기현 우리 국민의힘의 유력한 당대표 후보시죠 지금 핵무장의 길로 가야 된다. 그다음에 나경원 전 의원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하시면서 자체 핵 개발의 가능성도 열어놔야 된다. 이런 발언들을 하고 있단 말이죠. 전술핵 재배치 문제와 핵무장 관련한 논의가 얼마나 큰 파장을 끼칠지 특히 집권 여당의 그 당대표를 노리시는 지도부의 입성을 노리시는 분들이 예. 그렇게 함부로 쉽게 얘기할 얘기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아무도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 자, 제지하지 않고 있잖아요. 네. 그 문제는 지금 미국 조야에서도 논의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모든 상황을 다 검토해보는 시점이 된 겁니다. 지금 예. 9.19 합의 어기지 않습니까? 또 저 비핵화 선언 어기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또 김원희 의원이 이야기했듯이 이 핵이 아니라 평화와 교류가 정말 남북의 공존을 한다고 이렇게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왜 이제 우리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저런 말이 나오냐 그러면은 처음에 북한이 미사일을 쏘아가지고 전부 긴장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 하던 한미일 핵무기 대변, 그러니까 핵 미사일을 쏠 때 대응하기 위한 군사 훈련, 네. 해상 훈련을 우리 영해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독도보다는 일본에 더 가까운 곳에서 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무슨 친일몰이니 다음에 무슨 한반도에 일본군이 들어오니 하는 정말 북한의 침략에 대해서는 한마디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왜곡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당사자로서 이 야당은 오히려 북한의 이 문제를 더 당당하게 이야기해야 된다는 이런 주문을 하는 겁니다. 네.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명백한 잘못된 얘기시고요. 예, 예. 자 보시자고요. 자 조야의 의견을 들으신다고 그랬어요.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미국 조야의 의견을 비롯해서 국내 여론을 살피겠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이게 전술핵 재배치의 가능성을 열어둔 걸로 지금 해석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불행하게도 이미 미국에서는 존 커비 미 국가안보회의의 조종관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의 목표는 유일하다. 한반도의 완전한 검증 가능한 비핵화다. 그리고 우리는 이 문제를 외교로 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그런데 우리 국내에 있는 여당의 정치 지도자들이 물론 그건 있어요. 곧 있을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네. 초강경 보수층의 어떤 그런 표심을 자극하고 호소하고 싶겠죠. 그래서 우리가 안보 포퓰리즘이라고 그러는 건데 예. 그런 걸로 가서는 지나치다 선을 넘는 거다. 나중에 당대표 된다면 그거 어떻게 주워 담으려고요. 네, 지금 뭐 한미가 물밑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요. 어떻게 결론 날지는 좀 더 지켜보고요. 감사원 감사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감사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감사 결과를 원래 오늘 발표하려고 하다가 여러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어젯밤에 발표를 했습니다. 내용은 문재인 정부가 은폐, 왜곡했다라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감사 결과를 발표한 겁니다. 그리고 5개 기관 20명에 대해서 검찰 수사를 요청을 했는데요. 일단 민주당은 이 자체가 감사 자체가 하명 감사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월북 판단
그 당시 때는 합리적인 것이었다. 이런 생각 갖고 있는 거죠? 네. 어제 밤늦게 문자를 보내왔어요. 기자들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감사원에서. 예. 뭐라고 보내왔냐면 이게 중간 감사 결과 보고가 아니라 수사 요청이다라고 했어요.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말 수사 요청은 웃기는 일이거든요. 이 중간 감사 결과라고 하는 것은 이게 감사원법상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예. 감사 결과를 공포하기 위해서는 공개하기 위해서는 감사위원들의 동의가 필요해요. 예. 근데 지금 이 이 서해 피격 사건에 대한 감사 시작 자체가 사무총장의 독단에 의해서 진행된 것이어서 감사위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시작된 것이란 말이에요. 최재 감사위원장은 절차상 문제 없다라는 입장을 발표하긴 최재 했는데. 원장의 발언이고 예. 감사위원들 내부에서는 상당한 반발이 있는 것으로 그렇군요. 언론에 알려지고 있죠. 예. 그래서 중간 감사 결과라고 하는 공식 표현을 못 써요. 그래서 수사 요청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예.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내용을 살펴보면 이 수사 요청이라고 하는 꼼수 명칭을 붙이고 나서 내용을 살펴봤더니 서해 피격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지 못했어요. 네. 결국은 월북을 속단한 거 아니냐 정도예요. 예. 그러니까 은폐 그걸 보면서 왜곡해서 월북을 속단한 측면이 있다. 그런 정도 말고는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거를 수사 요청을 했어요. 여러분에 대해서. 여러분의 수사 요청을 했는데 근데 검찰에서 이미 이분들 수사하고 있어요. 네. 이 서해 피격 사건에 대해서 어제만 해도 서욱 전 국방장관을 소환해서 강도 높게 조사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미 수사하고 있는 검찰에게 수사 요청을 한 꼴이에요. 아. 이게 무슨 천국입니까? 예. 네, 저는 진짜 그것부터 그런 감사원의 절차부터 문제라고 발표 봅니다. 절차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예. 그건 법사위에서 어제도 논란이 있었고 아. 예, 정당한 근거가 있어 하는 겁니다. 과거 정부에서 그렇게 긴급하게 할 때가 있었고 더구나 이 사안은요. 우리 정부가 출범하면서 한 게 아닙니다. 이건 자 월북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죽은 글씨입니까? 월북이라는 것은 그 피해자야 세상을 떠났지만 그 피해자 가족들은 대한민국에서 살 수가 없을 정도로 큰 형벌입니다. 네. 그걸 월북이라고 청와대가 지금 당시에 속단을 하고 당시에 해경의 판단이라든가 여러 판단이 다르고 다른 정황이 있었는데 그걸 다 무시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 사안 자체는 우리 정부나 또는 뭐 지금 우리 당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고 예. 그 피해자 형과 그 가족들이 당시에 문재인 정부 당시에 국가인권위원회, 검찰 이런 데 다 주문했던 것입니다. 그 절차를 지금 마무리하고 있는 것이고요. 국민의 생명 한 사람의 생명을 얼마나 중대하게 생각하는가. 해경의 발표 내용이 최근에 이제 뒤집혔잖아요. 그렇죠. 월북 가능성이 높다, 배제하지 못하겠다라고 한 다음에 올해 또 발표 때는 월북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좀 잘못된 판단이었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보니까 오늘 발표 내용, 감사원 발표 내용 보니까 그 당시 때 뭐 구명조끼라든지 슬리퍼가 월북의 근거가 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오늘 감사원 발표를 보면 또 그런 것도 아니더라고요.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보면서 저는 네. 첩보와 정보에 대해서 첩보가 무엇이고 정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전혀 기초적인 이해가 안 돼 있구나 이런 생각이에요. 어떤 점이세요? 정보는 예. 뭐냐면 특정한 평가를 내린 사실들이에요. 예. 자료들이에요. 그리고 첩보는 뭐냐면 그런 정보를 수집하는 활동이에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사건이 발생하면 그 사건의 정보를 담은 여러 정보들이 떠다닐 거 아니에요. 네. 그 정보들을 취합하는 게 첩보입니다. 예. 그래서 그 첩보를 통해서 그 첩보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사실에 접근해 가죠. 최근 발표에도 불구하고 일단 민주당에서는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월북 판단이 맞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현재까지 있는 겁니까? 그 당시에는 그 판단이 맞았다는 거죠. 지금이야 당시에는 다시 맞았다. 조사해서 좀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하면 신빙성 있는 정보가 새로운 정보가 나온다면 기존의 판단을 바꿀 수 있죠. 항상 그래요. 예. 좋은 첩보를 받았는데 좋은 정보라고 생각해서 첩보를 받았는데 이게 확인해 봤더니 신빙성이 떨어져요. 그럼 당시 이제 폐기합니다. 월북 근거로 국방부가 제시한 게 남한 구명조끼를 착용했고 CCTV 사각 지역에 슬리퍼가 있었고 월북 의사 표명이 있었고 발견 당시에 소형 부유물에 의지했다라는 내용인데 감사원 확인해 보면 구명조끼가 우리나라에서 안 쓰는 구명조끼였다는 거고 슬리퍼도 누구의 것인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내용은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그 해경의 발표 내용과 좀 배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사 자체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이 사건이 예. 일어난 곳이 이 북한
이북 지역에서 발생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시신을 확보하지 못했고, 예. 그리고 그 사실을 담은 어떤 정황을 담은 사진이라든가 객관적 증거들을 확보하지 못한 건 분명한 사실이죠. 예,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첩보에 의존한 거고, 그 첩보를 가지고 진실에 접근해 갔는데, 그 진실에 접근해 가는 과정에서 좋은 첩보라고 믿었던 첩보들이 폐기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정보가 들어와서 첩보의 수준으로 올라오기도 하죠. 예. 그럼 그 과정에서 첩보에 버려진 폐기된 첩보는 은폐입니까? 민주당은 지금 이번 감사원 감사가 현 정부가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기획된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늘 파렴치한 정치 감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이 국민의 생명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는지 또 이 월북이라는 누명을 쓸 뻔했던 가족의 누명을 벗겨주는 문제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 국민 생명의 한 사람의 가치를 얼마나 높게 보느냐가 그 정당의 이념이라든가 그 정당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서 민주당이 나는 저렇게 반응을 하면은 예. 자꾸 뭔가 엇나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시 지금 조사를 해보니까 예. 당시에도 해경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그 청와대 올라가면서 뭐 군사정보 판단 하나를 가지고서 네. 월북으로 단정짓고 그 이유는 좀 월북으로 결론을 맞췄다는 것이 지금 이 감사원 감사예요. 그래서 정보라든가 정부의 판단을 그렇게 그러고 싶었겠죠. 당시 문재인 정부로서는 남북 관계를 잘 가져가야 되는데 만일 이것이 북한으로 밀려간 우리 국민을 북한군이 사살한 것으로 나오면은 얼마나 난처하겠습니까? 그렇기는 하지만 당시 오히려 지금 상황 파악이 쭉 됐다면은 북한 당국에 우리 전 국민이 잘못 밀려간 것 같은데 송환해 달라든가 이렇게 갔었어야죠. 최영두 의원님, 근데 민주당에서는 이야기하는 게 월북 판단을 번복할 만한 그런 충분한 어떤 증거, 그 감사 결과에는 없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당시에 이제 해경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당시에 그렇다면 왜 수십 건의 문서를 정부에서 이렇게 폐기를 합니까? 삭제 지시를 한 삭제 부분이요? 지시를 예. 하는 거라든가 그다음에 해경 간부는 나는 못 본 걸로 할게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구명조끼에 그 한자가 적혀 있는 것을 놓고서 왜냐하면은 예. 그 불북으로 단정해놓고 보니까 월북으로 단정짓기에는 여러 가지 상반되는 정황과 증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건 싹 다 사상되는 것이죠. 예. 그렇게 상황 판단을 하면 안 되고 그렇게 할 경우에 그래놓고 이제 월북이라고 해버렸으니까 이 가족들이 얼마나 큰 짐을 지게 되었습니까? 네. 그 가족들이 그 누명을 벗겨달라고 시작한 일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민주당도 진실이 국익이라고 하는 관점을 명백히 갖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지금 감사원의 행태가 정당한 것이냐를 묻고 있는 거잖아요. 감사원의 감사 결과도 사실은 굉장히 허당이잖아요. 예. 검찰이 이미 수사 중인 내용을 수사 요청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내용을 살펴봤더니 그런 거예요. 국정원과 해경과 국방부의 첩보들이 약간 달랐던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쭉 상황을 보니까. 그래서 어느 첩보는 채택이 되고 어느 첩보는 폐기가 됩니다. 이 과정을 은폐라고 얘기하기 어렵잖아요. 예. 즉 무슨 얘기냐면 첩보와 분석을 통해서 사실로 확인된 내용을 서로 공유해야 되고 그 공유 의견 차이를 줄여야 되고 그리고 그런 판단을 모아가는 과정을 예. 이 감사원에서는 입을 맞춘 것이라고 하는 듯한 그 감사 결과를 내놨단 말이에요. 네. 이게 표적 감사고 정치 감사다라고 하는 지적을 하는 거예요. 네. 진실을 밝혀내기 위한 노력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예. 그리고 검찰 조사에 적극 응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의 주장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월북 판단이 합리적이었다는 근거가 있다는 2020년 9월 14일 국방위 비공개 회의록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이때 국민의힘 의원들도 일부가 월북이다 이렇게 고개를 끄덕였었던 건가 봐요. 근데 그 뒤에 지금 앞뒤가 안 맞는 여러 가지 예.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국방부와 국가정보원이 쭉 올 감사원 감사에서 그 당시 상황 판단, 또 네. 전문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예. 예, 그걸 보면은 속단할 일도 아니었고 정말 좀 더 선의를 발휘했다면은 그 사실 대북 전통을 보냈을 거거든요. 우리 국민이 실종되었다. 예. 북한의 역으로 필요한 것 같은데 발견되면 돌려달라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게 9월 22일 몇 시였습니까? 그게 9월 군첩보 대북 전통문을 보낸 게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군첩보는 공개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네. 이제 것도 있고 해가지고 예. 있는데 그 지금 당시에 내부의 우리 대응 과정, 해경과 국정원과 또 청와대와 또 국방부와 이런 과정에서 보면은 그것들을 속단하지 않고 또 서로 목숨을 많이 구하지는 못하더라도 네. 그렇게 한 사람을 월북자로 몰고 그 가족들은 그래가 2년 내내 그 가족들이 눈물을 닦아달라고 그렇게 호소해도 예. 월북으로 계속 단정하지 않았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뭐 예. 그 내용은 뭐
앵커님께도 네. 말씀하셨지만 한기호 의원님 등등이 그 회의록을 비공개 회의록을 들은 다음에 예. 이건 명백히 월북으로 보인다라고 말씀하신 게 있어요. 예. 지금이라도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유가족들이 굉장히 억울해하고 있고 진실을 밝히고 싶어하니까 진실을 파악해 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감사원이 이런 행태, 정치 감사의 행태, 표적 감사의 행태를 보이면 안 된다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여의 이 감사에 대한 생각이 이렇게 달랐습니다. 자, 국정감사 이야기 계속해 보겠습니다. 국정감사가 이제 반환점을 돌았는데 오늘 국토위, 정무위, 12개 상임위에서 국감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임위 국감 끝나셨죠? 아니요, 이번 주는 끝났고요. 예. 보건복지인데 이번 주는 끝났고 다음 주에 2번이 남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오늘 국감은 경기도 국감이 지금 경기도 국감이 큰 관심이에요. 사실상 이재명 국감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발언들 정리를 해봤는데요. 듣고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작년 국토교통위 국정감사 당시에 이재명 지사의 발언이 허위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위원회 차원의 고발을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기소 상태로 재판이 진행 중일 것입니다. 오늘 이 국정감사에서 수사와 재판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되도록이면 발언을 자제하고 경기도정에 대한 정책감사로 국정감사가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따로 우리가 위정 차원에서 고소나 고발을 검토하자는 건데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지난 국감 때 발언했던 내용을 가지고 이것이 위증이다 아니다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이제 성남 시장 시절에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인허가 과정에서 이제 국토교통부의 어떠한 협박 이것을 바꿔서 해줬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난해 이야기한 겁니다. 그게 이제 허위 발언이다 이렇게 국민의힘은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죠? 네, 그렇죠. 예. 네네. 당시에 백현동에 가보시면 아시지만 있을 수 없는 그 공사 현장입니다. 그 뒤에 거기 허가가 날 수 없는 곳이었는데. 그렇습니다. 그 절벽을 깎아가지고 사실은 참 우리나라 건설에서 공법이 참 대단하다는 걸 거꾸로 느낄 수 있는 정도인데 예. 그 당연히 성남에서 허가를 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무슨 연유에서인지 누가 사람 바뀌고 하면서 허가가 나오는데 그 허가의 이유를 국토부의 압박이라고 이제 둘러대었습니다. 네. 이재명 지사가 예. 거기에 대해서 국토부는 그렇게 압박한 적이 없고 압박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고요. 예. 자, 이거 거의 사실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이재명 지사는 자신의 형을 정신병원에 구금한 문제를 가지고 위정 문제 때문에 피선거권을 잃을 뻔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 이거는 그 당시 국토부도 관련됐을 뿐 아니라 이 불법 행정을 통한 이 불법을 밝혀내는 중요한 단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위정의 문제의 그 무게가 그만큼 더 크다고 하겠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 지금 이게 수사와 재판 중이기 때문에 발언을 좀 자제하는 게 낫다 이런 입장이 있는 거잖아요. 아니요, 저희들은 사실 이 백현동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충분히 해명을 했어요. 예. 대통령 선거 때부터 이 논란이 있었고 이미 충분히 해명이 된 문제고요. 네. 다만 안타까운 건 당시에 취재 기자가 있었어요. 이 상황을 백현동 개발과 관련한 사건을 취재해서 보도한 언론 보도 내용이 있고 취재 기자가 있어요. 예. 이 취재 기자가 여러 사람들로부터 국토부에 압박이 있었다라고 하는 취재 결과를 내놓고 보도를 해요. 네. 근데 이분의 이 언론 취재 기자의 증언은 채택이 안 되고 있어요. 왜 그런지 잘 의혹입니다. 예. 의문입니다. 네. 지금 국토부는 압박을 한 적이 없다 그러고 이재명 대표는 그 당시 이제 압박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이 관련해서 지금 수사 또 재판이 진행 중이니까요. 결과를 보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처가의 양평 개발 특혜 의혹을 강력히 제기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 투기 특혜 의혹이라는 거죠. 어떤 내용이고 어떤 감사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님의 어머님 되시는 최은순 씨가 예. 양평군 공흥지구 개발을 합니다. 근데 그 개발을 둘러싼 의혹들인데요. 이번에 경기도에서 감사 결과가 나왔는데 대부분 사실로 그동안에 우리가 얘기했던 의혹들이 대부분 사실로 밝혀졌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예. 2016년에 8억 원의 어떤 분양 실적을 올리는데 그 과정에서 준공 기한을 1년 8개월 초과했는데 이걸 양평군에서 모른 척 해준다든지 네. 우리 최은순 씨가 인가 변경 신청을 안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아야 되는데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다든지 예. 그다음에 개발 부담금을 8억 원이나 깎아줬다든지 농지법을 위반한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사실로 드러났다고 경기도 감사 결과가 나왔고 그 네.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닙니다. 의혹 제기에 대해서. 예. 백현동이라든가 대장동에 비하자면 정말 그 경기도에서 그럼 적절한 조치가 있겠죠. 예,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 네. 방산 주식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 방산 주식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논란이 됐는데 이 주식을 다 팔았죠 어제. 네. 예. 그리고 또 추가 해명이 나왔습니까? 그냥 아니요. 팔았다는 내용밖에 네, 없던데. 예. 판 걸로 끝난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 해당 주식을 언제 매입했느냐? 보궐선거 전에 했어요. 그럼 네. 이 보궐선거 전에 매입했다는 얘기는 국회의원이 되기도 전이고 더더구나 국방위로 배정되기 훨씬 전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갖고 있었던 주식이 네. 국방위로 배정되면서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생겨서 8월에 자진해서 백지신탁 여부를 심사를 받은 거 아닙니까? 예. 지금도 받고 있는 겁니까? 이제 있었던 받고 겁니까? 아직 결과가 안 나온 한 2달 걸린답니다. 8월에 내는 한 2달 그 정도. 결과 나오기 전에 그냥 팔아. 그런데 버리는 거예요. 예. 15% 정도 이제 손절했다는 손절했다는 그래, 손해 벌고 아니, 팔았다는 거죠. 윤리위에 국민의힘은 윤리위에 제소하겠다는 거죠. 아니 그럼요. 저기 지금 그 대통령하고 결혼도 하기 오래전에 저 미혼 시절에 샀던 주식 갖고 검찰에서 10여 년 동안 다 조사했던 거라 또 한 번 울고 먹는 사람들인데 이건 정말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 선거를 앞둔 시점에 왜 하필이면 그 주식을 샀는지 보통 사람들도 뭐 저는 뭐 주식 투자를 한다는 걸 잘 상상이 안 되고 네, 네. 또 하필이면 그 종목이었는지 그냥 그 3억 가까운 돈이었는데 그걸 함부로 샀겠습니까? 판단이 있었겠죠.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리고 이제 이게 또 국방위로 가고 보니까 이게 사실은 방산과 관련된 업체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방위에 가면은 그래서 뭐 방사청도 네. 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주식 투자를 거의 아예 안 하는 사람이어서 예. 그 현대중공업에 그 군함 납품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방산이라는 거 아니에요? 잠수함도 만들고. 그 예. 모든 걸 다 보고 주식 투자합니까? 글쎄 왜 그 종목을 투자했는지 그러니까 궁금합니다. 아니 그래. 당시에 국방위에 배정될지 안 될지 국회의원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예. 국방위에 배정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현대중공업의 미래를 그때는 보고 국회의원이 될 투자하는데 가능성이 높지 않았었나요? 아니죠. 그때는 공천이 확정되기 전이니까. 아, 공천되기 전에 그러니까 샀군요. 그러니까 몰랐던 거죠. 그 상황에서 현대중공업을 살 때 여기는 방산이니까 내가 산다라고 결심하고 사셨을까요? 저는 그건 좀 상식에 어긋나는 의문을 안 가져도 왜 된다. 세 샀을까요? 나는 그 네. 주식 두 번째, 궁금합니다. 네. 우리가 김건희 여사님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대통령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게 아닙니다. 김건희 여사님이 그 주가 조작 사건에 개입했다는 걸 조사해달라는 건데 몇 년이 지나도록 조사를 안 하니까 소환을 안 하니까 이재명 소환 조사해달라는 대표가 거고요. 방산 주식을 아이고, 보유한 참 것을 딱합니다. 놓고서 이제 예. 왜 샀는지 그리고 왜 팔았는지는 궁금해서 기자들이 자꾸 묻고 있는데 일단 이재명 대표 가 직접 답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궁금해요. 네, 실제로. 그거는 뭐 본인이 언제 답을 할 기회가 있겠죠. 글쎄요 15%까지 까먹었으니까. 알겠습니다. 예, 이준석 전 대표 이야기 잠깐 하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서 이제 무고 혐의로 검찰에 지금 송치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상 경찰은 성접대를 인정한 게 아니냐, 경찰의 생각은. 물론 이제 검찰로 넘어가야 되고 기소 여부도 봐야 되고 또 재판도 거쳐야 됩니다. 하지만 이준석 전 대표한테는 치명타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경찰로서는 이걸 사실은 그냥 그 불송치를 해버리면 사실 이걸 검찰이 다시 뭐 해볼 그가 없는 것이죠. 아마 네. 경찰이 좀 여러 가지로 이걸 직접 결정하기 어렵지 않았나 싶었는데 검찰 수사에서 모든 게 밝혀지겠죠. 네. 상당히 신중한 답변을 해주셨고요. 예, 거기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 뭐 있으세요? 엄정한 수사가 있어야 될 거고요. 그거는 뭐 이준석 대표 아니라 이준석 대표 할아버지라도 이거는 불법이 있었다면 처벌받아야죠. 네. 다만 이제 이준석 대표 전 대표의 정치적 셈법이 굉장히 궁금해지고 다양해지겠죠.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오늘 갤럽 조사 잠깐 보고 갈까요? 자, 오늘 윤석열 대통령 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잠깐 볼게요. 네. 부정은 63 똑같고 긍정이 29에서 28로 떨어졌습니다. 거의 이제 20%대의 지지율이거든요. 예. 그리고 또 다른 그래픽 하나 보여주시죠. 네. 일본과의 군사 협력에 대한 여론입니다. 일단 필요하다는 응답 49%,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44% 이렇게 나왔고요. 자 보여주셔야 되는데 예, 보여주세요. 저거는 긍정평가, 부정평가 이유고, 이겁니다. 근데 군사협력에 대해서는 필요가 거의 44대 49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자, 간단하게 저 여론조사 결과 나온 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국민들이 이제 이 문제는 사실은 정치나 그 국방 전문가들이 더 잘 알 수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 이전에 그 문재인 대통령 때도 제주도 남방에서 네. 한미일 군사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걸 네. 갑자기 뒤바꾸면서 이렇게 국민들을 혼란시키게 하고 분열시키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네, 저는 일본이 여전히 자위대라고 하는 점을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좀 기억하셔야 될 것 예. 같습니다. 저거는 명백한 군사행동, 외부에서의 군사행동은 평화헌법 위반이고요, 1번. 네. 그리고 식민 지배를 반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벌어지는 군사행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엄격하게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뉴스 속보 전해드리고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뉴스 속보가 왔는데요. 대통령실 입장이 나왔습니다. 오늘 북한의 무력 도발이 새벽 밤중에 계속 있었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남북 간 합의를 존중하고 있다. 9.19 합의 위반이지만 존중하고 있다. 북한도 존중해 주기를 바란다. 북한도 그 협약과 합의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 밝혔고요. 다만 이 9.19 군사합의 위반한 것은 북한 측이고 따라서 이 문제가 9.19 합의 유지될 것이냐 또 아니면 파기될 것이냐 이것은 결국 북한의 태도에 달려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북한 도발에 관련 대통령실의 입장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원희 의원, 최영두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절도 사건을 해결하겠다며 한 학급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DNA 검사를 요구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DNA 자체가 민감한 개인정보를 담고 있어서 법으로 엄격한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학교와 경찰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7살 A군은 얼마 전 학교에서 DNA 채취 검사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학기 초부터 교실에서 도난 사건이 끊이지 않아 학교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는데 용의자를 가리기 위해 반 전체 학생의 DNA를 채취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현금은 없어져 있는 상태로 지갑이 발견이 되어서 그 지갑을 학교 측에서 경찰에 물증으로 제출을 했고 수사를 시작함과 동시에 DNA 검체 채취를 요청함으로써 학생들은 학교 측이 사건에 대한 설명은커녕 특정 학급만 대상으로 DNA를 채취하는 이유도 알려주지 않았다며 불쾌감을 호소했습니다. 저희 반만 진행하는 거였고 저희 반만 진행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진 않았어요. 설명을 잘 안 해주셔서 어떻게 채취를 하는지도 잘 몰라서 애들끼리 조금 너는 할 거냐 안 할 거냐 하면서 눈치를 보고 현행법상 채취 대상이 동의하면 영장 등이 없어도 DNA 검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미리 채취를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려주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만큼 DNA가 민감한 개인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인데 학교가 반 전체 학생에게 검사를 요구한 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여러 학생들의 DNA가 묻을 수가 있는 건데 그러면 그 DNA랑 겹치는 학생들 전부 다 범죄 혐의자이냐. 학교 측은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학생들의 개별 면담 등을 진행했지만 절도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해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DNA 검사 대상과 범위는 수사 주체인 경찰이 결정해 협조했을 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반면 경찰은 오히려 학교 측이 먼저 DNA 검사를 적극적으로 원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협조할 수 있다 이렇게 했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책임 주체가 누구든 학교에서 발생한 일이니만큼 DNA 검사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DNA를 이제 채취하는 그런 방법은 대단히 비교육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들이 그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앞으로 PTSD를 이제 일으킬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한 학교는 학생의 인권과 자율성을 강조한다는 혁신학교입니다. 특정반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DNA 채취 검사를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었을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현대자동차를 허위 비방한 유튜브 채널과 전 편집장이 현대차에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현대차가 유튜브 채널 오토포스트 운영자와 전 편집장 김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들이 현대차에 500만 원과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20년 7월 현대차 울산 공장 파견 노동자 A 씨의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현대차의 품질 불량과 부당 해고 등 부조리를 고발하는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A씨가 부당 해고를 당하지 않았고 차량을 파손해 파견 계약이 종료된 협력사 노동자란 사실이 확인되자 현대차는 허위 방송으로 회사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김 씨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도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김근식이 오는 17일 출소하는데 신상 정보는 출소 당일에 공개됩니다. 여성가족부는 김근식의 주소와 사진 등 8가지 신상 정보를 성범죄자 알림이 사이트와 모바일 웹을 통해 오는 17일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6년 미성년자 성폭행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김근식은 오는 17일 안양교도소에서 출소할 예정입니다. 김근식은 당분간 경기도에 있는 법무부 산하 갱생시설에서 거주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가 민간인 등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 보복 공습을 오늘도 이어간 가운데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점령지를 되찾기 위해 진격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군의 공세가 강력한 남부 헤르손주는 러시아 점령지의 행정부가 주민들에게 대피를 권고하고 러시아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러시아군의 폭격으로 무너진 건물에서 구조대가 필사적으로 잔해를 치우고 있습니다. 구조 작업 6시간 만에 잔해에 깔려있던 12살 소년이 기적적으로 구조됐습니다. 하지만 다른 곳에선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Звонили, нет, под утром звоним, нет. Я позвонил знакомому, говорит, да, в эту пятиэтажку прилетели. Мы сразу прилетели. 미콜라이우는 13일 하루에만 주거지 40여 곳이 폭격을 당해 적어도 2명이 숨졌습니다. 지난달 러시아군을 쫓아낸 쿠피안스크에도 이른 새벽 시장 한복판에 미사일이 떨어졌습니다. Город Купянск, возле центрального рынка. Произошло, пролетело, что-то бахнуло и все разнесло все. Военный объект, наверное, понимаете? считают, вот это военный объект.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무차별 공습에 상관없이 러시아 점령지를 향해 진격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합병을 선언한 헤르손주에서 이달에만 500제곱킬로미터를 되찾았습니다. 결국 고립 위기에 빠진 점령지 행정부는 주민 대피를 권고하고 러시아에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Херсонской администрации было принято решение организовать возможность выезда в другие регион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для отдыха и учебы херсонских семей. 우크라이나는 공격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있지만 러시아의 남부 접경 도시 벨고로드와 크라스노예 마을에도 현지 시간 13일 미사일이 날아들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지만 일부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이와 함께 우크라이나는 지난 10일 이후 키이우 등을 향했던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은 전형적 테러라면서 국제형사재판소에 추가 기소할 예정입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국민타자 이승엽이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의 새 사령탑이 됐습니다. 계약 기간 3년에 총액 18억 원으로 계약서에 사인했는데 초보 감독으론 최고 대우입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국민타자 이승엽이 두산 베어스의 새 감독이 됐습니다. 계약 기간 3년에 총액 18억 원. 스타 이름값에 맞게 초보 감독 최고 대우입니다. 두산은 이승엽 감독이 팀의 도약을 이끌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 레전드 이승엽 감독은 삼성 팬들에게 감사를 전하면서 기본기를 바탕으로 감동을 드리는 야구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통산 홈런 1위, 단일 시즌 최다 홈런 기록을 쓴 이승엽 감독은 한국과 일본에서 홈런 626개를 쳤습니다. 베이징 올림픽 등 국제대회에서 극적인 홈런포로 큰 기쁨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2017년 은퇴 뒤 야구 해설위원과 KBO 홍보대사, 기술위원으로 활동했고 지도자 경험은 없습니다. 7년 연속 한국 시리즈 진출을 이끈 김태형 감독과 결별한 두산. 8년 만에 가을 야구 탈락, 9위 추락이라는 위기 상황에서 국민타자 이승엽 감독과 미래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그 식당 배고프겠다. 빨리 가자. 아이고, 언론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서울역을 출발해서 대구로 왔는데 마음이 많이 설레었습니다. 늘 우리가 어려울 때 대구 경북은 저희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서문시장도 방문을 해서 정말 날것의 냄새가 나는 민심을 청취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맞아, 다르다. 많이 봤어요, 네. 아이고, 대구는 확실히 다르네요. 정부가 미국이랑 뭐 전술제 배치를 곧 논의할 거라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신지. 지금 북한의 핵 공격이 그 어느 때보다도 엄중한 현실로 다가왔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한 응전과 대응의 채비를 하는 그 방식이 좀 달라져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 민주당에서 네. 막말이라고 규정을 하면서 그 징계를 추진한다고 우리 사원의 징계 추진. 이거에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힘내세요. 여기 대박 떡볶이다. 이거 좀 주세요. 사장님 안 계시나? 감사합니다. 아, 이게 뭐다. 제 사장 왔네. 주인 없이 먹고 있습니다. 할 때 그냥 가시면 안 되거든요. 이거 써요? 이거 써? 아이고,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아, 여기 대구는 다르네요. 이 반겨주는 그 정도가 달라. 이 반겨주는 그 정도가 달라. 안녕하세요. 전문님 이 받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나날이 가을 정취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주말과 휴일에도 쾌청한 가을 하늘이 함께하겠고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며 나들이 하기 좋겠는데요. 다만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는 만큼 옷차림에는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하늘에는 구름만 가끔 지나겠고요. 미세먼지 걱정 없이 공기도 무척 깨끗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13도, 대전과 대구는 12도, 울산은 14도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예년 기온을 2도에서 4도가량 웃돌면서 포근하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은 24도, 대전과 대구는 23도, 부산은 24도, 광주는 무려 25도 선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 초반에는 다시 찬 공기가 유입되겠고요.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4도까지 떨어지는 등 때이른 추위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이슈를 좀 더 쉽게 전해드리는 더 뉴스 저희가 다음 주엔 더 준비하겠습니다. 잠시 뒤 뉴스크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